안녕하세요. 바른생활 어린이 채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세요. 네, 우리 3주째 똑같은 옷을 입고 글쎄 있어요. 말이에요. 교복이라고 하죠. 네. 사실 이 옷에 비밀이 있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옷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샀어요. 분명 프리사이즈라고 써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작아요. 아니 그럼 그 옷이 잘못했네. 그렇지.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딱 여기까지만 보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라도 입어야겠다. 너무 예쁜데 그 퍼프도 그러니까. 예쁘고 그 무늬도 예쁘고. 네. 근데 이게 허리가 굉장히 좁고 짧아요. 그래서 어디를 입고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요즘이 그런 게 많더라. 약간 크롭처럼. 그걸 잘못 보고 사서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3주째 입고 네. 있습니다. 방송에서라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공손하고 다정하게예요. 그래서 예절을 다루는 단원입니다. 네. 예절이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동영상을 2개를 보고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동영상은 뭐냐면 인사의 힘이라는 동영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험하는 동영상인데 서로 모르는 타인이 만나서 그냥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지나쳐요. 또 다른 그룹은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났는데 한쪽이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험 결과는 인사를 나눈 그룹에서는 더 부탁을 잘 들어주고 인사를 나누지 않은 그룹에서는 부탁을 덜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만 해도 사람은 이제 그렇게 도움을 주게 되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인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상상만 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인사가 기본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인사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예전에 이제 같이 근무했던 한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다른 선생님의 괴롭힘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되게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이었고 이 선생님은 좀 신규 선생님이었는데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만나면 또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교실로 찾아와서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냐며 막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만날 때마다 인사말이 달라져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안녕하세요만 하는 게 그게 인사예요. 어머나.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이건 관용구잖아, 안녕하세요는. 네, 근데 뭔가 이제 점심때가 됐으면은 뭐 식사 맛있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인사말을 바꿔야지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뭐 이러고 해서 화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신 거 아닐까요, 그날? 그게 그렇게 들어와서 막말할 일은 아닌데. 그럼 이건 예의예요? 라고 해야죠. 근데 이제 나이 차이도 워낙 많이 나는 데다가 그분은 또 남자고 이 신규 선생님은 여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서워서 더 말을 못하고 그랬나 봐요. 슬퍼라. 저도 순발력이 없어서 앞에서는 뭔 얘기는 못할 거는 같아요. 근데 네, 맞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좀 있으면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발사할 말을 준비할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또 나왔다. 미리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머리가 나쁘면 시뮬레이션이라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의를 맞아요.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럼 또 라를 하겠죠. 흥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면 내가 할 말을 정확하게 차분하게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은요, 행복을 만드는 높임말이라는 동영상인데요. 이것도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교실에서. 한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이 서로 막 싫어하지 마, 막 이렇게 막 짜증나,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는 교실이 있었는데,
교사와 학생 간은 물론이고 학생 간에도 서로 높임말을 써보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해, 고마워 이런 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됐대요. 그래서 높임말을 사용하면 뭔가 서로의 관계도 좋아지고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라는 결론이 이제 이 동영상의 결론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주변에서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존댓말을 쓰기로 했다 하는 부부, 그 커플들을 꽤 봤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말이 싸울 때도 그냥 존댓말로 싸우니까 더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이러셨잖아요. 이러면서. 그치. 그래서 자꾸 그런 사례들이 떠오르면서 진짜 높임말을 쓴다고 이렇게 관계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최원쌤 맞습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그게 사람 바이 사람인 게 예를 들어 막말을 좀 수시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언어가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 높임말 하겠다는 약속이 조금 그 작동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높임말을 하려면 막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할 거예요. 창의적으로. 아니, 조금 버퍼링이 있지 않을까? 아니죠. 버퍼링도 금방 극복합니다. 아, 그러려나? 그렇죠. 그건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조금 더 뭐라 그러나 말을 할 때 조심하게 되잖아요. 한번 걸러야 되잖아요. 일종의 머릿속에 퇴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큰 효과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경어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지만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언어가 별로 없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경어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뭐 sir, 뭐 이 정도지, please 이 정도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들도 쿠주 우주 많이 쓰잖아요. 쿠주 우주 may 뭐 쓰긴 쓰는데 글쎄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 뭐 일시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내면이 바뀌고 언어가 나오면 좋은데 지금 외적으로 어떤 조건을 주고 그걸로 통제를 좀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외적으로 통제를 해보는 것도 사실 내면을 바꾸는 데 도움이 엄청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작동을 안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게 모든 건 아니지만 일정 도움을 줄 것이다. 높임말로 욕하긴 쉽지 않으니까. 네. 창의적인 사람은 못 보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버퍼링이 될 것이고 생각을 그래도 좀 이렇게 우대하면서 할 것이니까 그게 내면을 바꾸는 약간 뭐 기폭제 같은 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존댓말을 쓰게 되면 친밀해지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어를 썼을 때의 장점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익숙해지면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더덕님이 얘기했듯이 결국은 마음인데. 그러면 저희 이제 반존대로 갈까요? 반존대? 반존대 아세요? 반존대가 뭐예요? 아, 약간 그래 그렇잖아 하면서 또 그랬는데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맞아요. 저도 갑자기 얘기를 하려니까 정확한 그런 예시가 떠오르질 않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 저 봤어요.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이제. 지금 우리가 위젤라 팀에서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완전히 놓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그냥 친밀하게 갈 때는 또 이렇게 존대를 꼭 하진 않으니까 그걸 반반 섞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제자라도 완전히 말을 반말 안 해요, 놓지 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가끔 뭐 누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섞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로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필요는 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인사를 하든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경어를 좀 써주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어를 잘못 쓰면 분위기를 잡는 용도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게 있어서
뭐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인사가 중요하다는 거는 200% 공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남는 건데, 맞아요. 그건 공감합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나가지고 좀 웃겼어요. 그 어떤 그 금쪽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엄마 아빠가 있었고, 그 아빠가 아이한테 되게 포스로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 안 해? 너? 막 이러니까 애가 그냥 대충 잘못했어요. 이렇게 그냥 하고 이제 쓱 이렇게 하니까 똑바로 말하란 말이야. 막 이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경어를 쓰면서. 똑바로 말했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이러는. 그렇지. 잘했네. 똑바로 말한 아빠가 거지. 잘못했지. 아빠가 잘못하고 아빠가 애처럼 애랑 싸운 거야.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싸움이죠. 교과서에서는 이제 예절 사다리라고 해서 사다리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4단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존중하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생각하기.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건지 생각을 한 다음에, 세 번째는 표현하기.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돌아보기. 내가 정말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존중하기 단계가 가장 먼저 위치한 이유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존중하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표현하기를 한다면 뭔가 상황에 맞지 않는, 상대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이상한 표현하기가 되어버려서 이 마음이 왜곡돼서 전해지거나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네요. 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없이 그냥 경어를 쓰고 사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를. 그리고 이제 돌아보기는 사실 잘 안 하잖아요. 뭔가 내가 예의 있게 행동했는지 이거를 다시 돌아보지는 않는데 이게 꼭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게 뭔가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이게 습관화가 되려면 꼭 그때그때 내가 정말 제대로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는 게 필요하대요. 근데 두 분은 워낙에 예절은 없어요. 잘 지키시니까. 이분은 있고요. 저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저분은 있고요. 저는 없어요. 예절보다 그 에너지를 아끼는 게 중요하신 분이라서.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예절이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4가지가 없어요. 오늘 컨셉 자꾸 왜 이상하게 잡으셨어요? 아니, 창의적으로 욕하는 분이세요? 그건 아니고 저는 창의적으로 욕하는 능력은 없고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욕은 말고 창의적인 말을 유머나 이런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나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요. 오늘 주제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게 쉬운 주제들이 없어요. 맞아요. 다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의 그 원래 갖고 있는 4가지 없는 문제점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는 시간이 되네요. 고해성사 시간이다. 진부님. 저희 뭐 금쪽이 코너도 하나 만들까요? 좋죠. 필요합니다. 김PD님이 금쪽이로 등장을 하시고 더덕님이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뭐예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싸웁니다. 싸워요. 오늘 예절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남은 이야기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절 이야기가 이어지나요? 네, 예절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만나요. 네. 네.